TV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시리즈 중 하나이며 컬트 클래식 반열에 오른 거의 유일한 TV쇼 엑스파일은 문화현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도 전 세계에 많은 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엑스파일은 대중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멀더와 스컬리 요원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배우 데이비드 두코브니와 질리언 앤더슨은 쇼 덕분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죠. 미스테리한 현상과 미공개 사건이 곧 엑스파일이라는 명사화가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걸작 TV쇼의 흥미로운 사실들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FBI 부국장 월터 스키너를 연기한 미치 필레기는 세트장에서 미래의 아내가 될 알리 노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주 질리언 앤더슨의 대역이었지만 배우 못지않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필레기가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남주 데이비드 두코브니에게 맹세하는데 난 그녀와 결혼할 거야 라고 말할 정도로 반한 그는 데이비드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1997년 결혼에 성공했고 둘 사이엔 딸 한 명이 있습니다. 알리는 뒤에 스키너 부국장의 비서로도 출연했습니다. 엑스파일의 찐 주인공인 스모킹맨 역할의 윌리엄 B. 데이비스는 처음엔 엑스트라 역이었으며 대사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에피소드에 거의 등장하지 않던 그에게 멀더가 총을 들고 추격하는 큰 장면을 촬영할 기회가 생겼고 제작진들은 이 장면을 통해 캐릭터의 큰 아우라와 매력을 느끼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하네요. 또한 크리스 카터는 많은 대사 없이도 스모킹맨을 연기하는 그의 눈빛 연기와 심오함에 매번 큰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출연 당시 20년 가까이 금연 중이던 데이비스는 역할을 위해 초반에 다시 흡연을 시작했고 건강상의 문제로 나중에 촬영장에서 니코틴이 없는 허브 담배를 피웠다고 해요. 지금은 질리언 앤더슨이 아닌 다른 여배우가 연기하는 스컬리 요원을 상상하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처음 방송국은 그녀의 캐스팅을 완전 반대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금발의 큰 가슴을 가진 글래머 스타일의 여배우였어요. 다른 시리즈들처럼 남자 주인공과의 화학 반응을 기대했던 방송국의 1차원적 생각에도 질리언 앤더슨의 캐스팅을 끝까지 고수한 사람이 바로 엑스파일의 창작자인 크리스 카터입니다. 질리언 앤더슨은 2006년 인터뷰에서 TV에서 균형 잡힌 여성 캐릭터의 시대를 열게 된 것은 크리스 카터의 공이 크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멀더 역의 데이비드 두코브니는 자신의 예일대학 동창인 제니퍼 빌즈를 스컬리 역에 적극 추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두 사람에 관한 불화설이 맞다 안 맞다로 의견이 나눠지곤 하는데요. 2008년 영화 엑스파일이 나오기 전까지 두 사람은 사이가 안 좋았던 게 맞습니다. 데이비드 두코브니가 버라이어티즈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며 질리언 앤더슨 역시 2008년 영화 촬영을 계기로 사이가 좋아졌다고 같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두 사람은 세트장에서 여러 번의 트러블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숙함은 경멸을 낳는다고 말한 두코브니는 하지만 그것이 개인적인 악감정이 아니라 같은 사람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오는 불화였다고 합니다. 때때로 오랜 시간을 보낸 친한 친구나 가족과 다툼이 있는 경우는 흔하긴 하죠. 극중 멀더는 어렸을 때 여동생이 사라진 이후 초자연적 현상과 외계인을 둘러싼 진실을 추구해왔고 그의 파트너인 스컬리는 의사이자 회의론자로 시리즈의 대부분에서 그들이 마주치는 모든 현상에 대해 이성적이거나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완전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두코브니는 인터뷰에서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질리언 앤더슨은 반대로 외계 생명체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밝혔어요. 앤더슨은 시즌7 에피소드 17 모든 것을 직접 감독했으며 두코브니 역시 각본가로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데이빗이 큰 세계관을 구축했던 에로 영화 시리즈 레드슈 다이어리의 에피소드를 연출한 감독이자 그의 친형인 다니엘은 두코브니가 각본을 쓰고 감독한 엑스파일의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앤더슨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10대 여동생 조 앤더슨은 스컬리의 10대 버전을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160cm의 앤더슨과 184cm의 두코브니는 키 차이로 인해 멀더와 스컬리가 얼굴을 맞대는 장면을 찍을 때 항상 앤더슨이 상자 위에 올라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제작진은 심지어 소품을 스컬리 박스라고 불렀고 키높이에 맞게 특별 제작된 상자는 엑스파일 촬영의 필수 소품이었습니다. US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앤더슨은 극적인 장면을 촬영할 때 때때로 상자의 존재를 잊어버려서 상자에서 발을 헛디딘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즌4 에피소드 홈은 시리즈에서 최고의 시청률과 작품성을 가진 작품 중 하나로 꼽히는 동시에 가장 끔찍한 에피소드로 꼽히기도 합니다.
TVMA 등급을 받은 최초의 텔레비전 에피소드이며 재방송이 금지되어 1997년까지 딱 한 번 방영된 불운의 작품이기도 하죠. 그 후 방영허가는 1999년이 되어서야 났고 할로윈에 맞춰 폭스는 TV가이드 매거진의 방영 광고까지 냅니다. 기영화 가족의 비밀을 다룬 이 에피소드는 큰 상감과 유아살 등 금기의 소재를 고어영화 같은 분위기로 다룬 작품으로 당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레전드 에피소드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죠. 멀더와 스컬리의 관계에 불만을 가진 스튜디오는 스컬리에게 남자친구라도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고 크리스 카터 역시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촬영 중간에 급히 캐릭터를 만들어 촬영을 마칩니다. 그래서 원래 파일럿에선 스컬리에게 에단 미넷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출연 분량도 꽤 있었지만 이후 통편집을 당하게 됩니다. 촬영분 편집 당시 멀더와 스컬리의 묘한 관계가 불꽃이 튀는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보다 훨씬 흥미롭다고 느낀 크리스 카터가 그의 출연분을 전부 잘라내서 캐릭터 자체를 없애버렸고 이건 신의 한 수로 불러도 될 만큼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멀더와 스컬리의 플라토닉하면서도 이성적인 케미는 수년간 많은 팬들을 열광시켰죠. 엑스파일 제작자 크리스 카터는 작곡가 마크 스노우에게 보이 스카우트가 캠프파이어에서 흥얼거릴 만한 멜로디를 무서운 버전으로 만들어달라는 어려운 요청을 했고 그는 진도가 쉽게 나가지 않아 괴로워하던 중 우연히 키보드에 팔꿈치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실수로 작업 중인 음향 설정이 에코 효과로 바뀌게 되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었던 마크는 그 위에 여러 악기의 멜로디를 시도해봅니다. 프로테우스 2 신디사이저에서 휘파람조라는 샘플을 발견해 작업하던 곡에 얹게 되면서 그 유명한 오프닝 테마곡이 탄생했습니다. 브레이킹 배드의 연출과 각본, 기획자로 유명한 빈스 길리건은 엑스파일의 작가였으며 시리즈 총괄 프로듀서이기도 했죠. 시즌 6 에피소드 드라이브에서 끔찍한 캐릭터인 패트릭 크럼프를 연기한 브라이언 크랜스턴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던 길리건은 나중에 브레이킹 배드의 월터 화이트 역에 그를 캐스팅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말콤 인 더 미들의 괴짜 아빠 역할로 코미디 배우의 인식이 강했던 그의 출연을 스튜디오에서 모두 반대했지만 길리건은 엑스파일 에피소드를 보여주며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이 시리즈는 역대 최고의 드라마 5위 안에 매년 선정되었으며 브라이언은 이 역할로 에미상을 3번이나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적인 여성 법의학자이자 FBI 요원인 스컬리에 대한 묘사는 수많은 여성들이 스템 계열에서 경력을 쌓도록 영감을 주었으며 이 현상은 스컬리 효과로 불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여러 공식 보고서와 연구에서 스템에서 일하는 여성의 63%는 데이나 스컬리가 실제 그들의 역할 모델로 영감을 줬다는 결과를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흰색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혼자 일하는 백인 남성으로 묘사되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세계에서 스컬리는 1990년대 황금 시간대 텔레비전에서 유일한 여성 스템 캐릭터를 선보였다고 한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극중 그녀의 상세한 메모 작성, 증거 기반 접근 방식 그리고 모든 것을 부검하려는 욕망으로 가득한 법의학자의 모습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스템 경력을 찾도록 영감을 주는 스컬리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앤더슨과 두코브니는 지금도 이 쇼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앤더슨의 베스트 에피소드는 배드 블러드이며 두코브니의 베스트는 포스트모던 프로메테우스로 각각 틀립니다. 하지만 워스트 에피소드는 정확히 의견이 일치합니다. 테소 도스 비초스가 두 사람의 워스트인데요. 촬영 난이도가 극악이었다고 합니다. 앤더슨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 촬영하는 것이 비참할 정도로 힘들었으며 킴 매너스 감독은 사람들에게 테소 도스 비초스의 생존자라는 제목의 티셔츠를 인쇄해서 나눠줄 정도로 힘든 촬영이었다고 하네요. 엑스파일에서 하차한 뒤 데이비드 두코브니는 드라마 캘리포니케이션의 행크 무디 역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팬들은 종종 질리안 앤더슨을 쇼의 게스트로 불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두코브니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는데요. 그녀의 출연이 싫어서가 아니라 멀더와 스컬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그녀의 게스트 출연으로 혹시나 엑스파일 팬들의 환상이 깨지는 걸 원치 않아서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엑스파일은 걸프전이 끝난 직후 방영되어 정부 음모를 가장 시기적절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30년이 넘은 지금 에피소드를 다시 봐도 한 편 한 편이 장편 영화로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며 쇼의 유니크한 매력은 미드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입니다.
음모론과 컬트와 온갖 비과학적이고 비주류적인 음지의 것들을 미국 주말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는 쇼에 끌고 들어와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시리즈들이 끝도 없이 나오겠지만 시대를 앞서간 엑스파일의 높은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Do I really